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잘 되는 집안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잘 된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덕담들 많이 하잖아요. 아우, 집안이 참 잘 돼요.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요. 뭐,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연초 인사할 때 그런 덕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집안이 잘 될까?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정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정말 좋은 일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야지 집안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집안이 잘 될 수는 없는 거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잘해야지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나부터 일단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자, 나부터 어떻게 잘할까? 그리고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리드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이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그 영상에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어떤 건가 하면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라. 이런 얘기들이 책에서나 자료에서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나눌 겁니다. 당장 끊어야 하는 거, 이런 거는 피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나면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런 결론에 이르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중독을 끊지 않는 습관.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독성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도하게 TV 시청하거나,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도박에 대한 어떤 경계심 굉장히 느슨한 거. 도박이라고 해도 그런 막 진짜 패가 망신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법적이고 재미를 위한 게임이지만 과몰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가족 구성원들한테 어떤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고 그런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르고 이제 무심히 흘러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고 다른 사람도 넘치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에너지 넘치게 막 치고 나가야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중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습관들로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에는 좋은 에너지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심각성을 이제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는 이제 서재에서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제 게임 중에서도 그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요새 그 상품화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꼭 반드시 100%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서재에서 게임하고 엄마는 이제 드라마 삼매경에 완전히 푹 빠져 있고 아들도 방에서 이제 아들대로 게임하고 딸은 이제 모바일 쥐고 이제 뭐 막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보고 아니면 계속 친구들이랑 이제 채팅하고 이런 경우. 그렇게 온 가족이 각 방과 거실에서 이제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중독을 끊지 않는 어떤 습관이 유지되는 집안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집안이 뭐 이렇게 완전히 잘 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막 사흘이 멀다 하고 모여서 친목 도모한다고 가족끼리 정말 우애가 좋아 형제끼리 정말 화목해 이러면서 모여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이제 맨날 이런 그런 이제 친척들 모여갖고 이제 하는 그런 습관 있잖아요. 아우 저 식구들은 얼마나 형제들지간에 친척들지간에 우애가 좋은지 몰라. 그게 사실 우애가 좋은 것보다는 그런 어떤 중독성 있는 어떤 그런
취향들이 서로 맞아서 그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집안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실 보기가 약간 위험한 거죠. 그런 어른들한테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해롭지만 그걸 계속 보고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안은 정말 자주 모여서 그러고 있지 않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그런 나쁜 영향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섬찟하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이제 주말이면 이제 금요일 밤이면 이제 불금을 막 즐기는 거죠.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밤새도록 뭐 술을 한쪽 마시고, 밤새도록 뭐 심야 영화 보고, 뭐 금요일 밤이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 뭐 아이들도 일단 그래 금요일 밤이니까 놀라고 내버려둬 이러면서 막 엄마도 놀고 아빠도 놀고 막 이런 식으로 밤 거의 새벽에 자고, 근데 출근하지 않으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또 잠 안 오니까 또 늦게 자고 일요일 어찌어찌 해서 보내고 이렇게 되고 이제 월요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밤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회사가 싫기도 싫지만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웨이스트해서 이제 넘어간 것 같다. 좀 흐지부지 쓴 것 같다라고 하면 더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월요일이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주말 시간을 잘 보내면 훨씬 더 월요일을 맞는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월요병이 있고 없고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지거든요. 나를 안정감 있게 해줄 어떤 그런 그 이벤트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월요병이 심해. 막 일요일 저녁 때 되면 막 심장이 쿵쿵 뛰어 라고 하면 주말을 내가 잘 보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에세이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막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정말 응원해 주겠어? 뭐 이렇게 위로해 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밤에 막 치맥에 먹고 밤을 새워서 놀고 이제 아침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일요일날 오후더래요. 내 토요일 어디 갔어? 어떤 에세이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하면 그렇게 쉬어서 내가 에너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보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일이 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독이 내 주말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 코스가 어딘가 하면 이렇게 아파트를 나가서 아파트는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이렇게 지나요. 지나고 나서 이제 탄천으로 들어가서 탄천을 쭉 걷고 다시 그 아파트 상가를 지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런데 주로 밤에 운동을 나가니까 밤에 나가서 그 아파트 상가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희 그 아파트 쪽 그 상가가 유난히 새로 오픈하고 막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이제 식당들이 요즘에 꽤 생겼어요. 그래갖고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이제 밤에 이렇게 막 무슨 곱창집 그다음에 막 그런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왜 그런 술 마시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 막 밖에다 이렇게 다 테이블 꺼내놓고 요즘 같은 날씨에 막 이러는데 막 별별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술들을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아이들은 뭐 치킨 같은 거 막 시켜주고 엄마 아빠는 막 술 마시고 이제 이러는 어떤 그런 집도 있어요. 그 막 꼬치집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지나서 이렇게 탄천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참 느끼는 게 이게 참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데 어떤 문화가 과연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00%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엄마 아빠 술 마시고 아이들은 치킨 시켜주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어쩌다가 정말 가족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엄마 아빠랑 치킨 먹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자주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밤에는 맨날 이제 우리 나가서 술 마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주 술을 마셔. 이런 게 아주 이게 탁 어떤 그런 그 무의식적으로도 아이들 뇌리에 탁 가서 박혀갖고 이렇게 성장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너무 우리가 부모가 술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나? 너무 TV만 보는 모습을 보여주나? 너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이런 게 중독인데 중독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이 되면 고쳐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공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환경. 우리나라 이제 입시, 공부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자식이 교육이라면 뭐 빚지고서라도 집 팔아서라도 교육시키겠다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인데 사실 그 공부하는 환경을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는 것 치고는 공부하는 환경을 참 만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왜 카페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고를 쓰면서 옆에 모인 고등학생들 이제 학부모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암기 과목은 내가 시험 보면 더 잘 볼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애들한테 신경을 썼는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나는 애들 고등학교 때 너무 신경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엄마들은 너무 완전히 빠삭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에 시험 중간고사 어떻고 기말고사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근데 정작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 주나? 애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고 대충 막 편의점에서 막 이제 저녁 때우고 왜 우리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막 그런 경우 많고 슬픈 일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취미가 뭐냐에 따라서 아이들 공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없는 이제 공부에 취미가 없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보는 부모를 본 자녀들이 책을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는 자녀가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일단 거실에서 TV는 없애세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TV를 거실에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는 부모,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아이들한테 이제 약이 되는 거고 이게 하루 이틀 딱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리고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뭔가 긍정적인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공부할 만한 환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이제 애들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가고 서점 가서 책 사주고 어떤 그런 것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같이 어떤 좋은 영화를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도 게임을 한다 이러면 게임하지 말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이제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함께 눈 마주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어떤 분출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게임에다가 이제 분출하고 있는데 그걸 돌릴 만한 어떤 다른 거를 같이 의논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부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 습관 볼까요? 경제 습관. 세 번째 이제 그 잘 되는 집안의 이제 비결로서 어떤 이런 경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쁜 경제 습관을 피해야 되고 좋은 경제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돈 아무데나 놔두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남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음식을 시켜도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남길까봐 아까워서 2명이면 2인분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막 둘이서 한 막 4인분 막 시켜가지고 먹다가 이것저것 먹다가 이제 남겨서 다 버리고 이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어떤 청소년 아니면 물건을 또 유난히 잘 잃어버리는 애들 그 다음에 그 주는 돈 다 쓰고 나서 없어지면 또 달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 이런 어떤 아이들의 특성은 그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경제관념을 갖느냐, 이게 부모를 거울처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그 부모가 소득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절약하고 경제 공부를 부모가 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부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녀 교육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자가 부자를 키우는 자녀 교육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애들한테 주식 가르치고 경제 공부 가르치고 가계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서 쓰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애걸복걸 돈 공부 시키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경제 공부 시키지 않고 가난을 대물림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듣는 데서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를 막 노래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돈 없다 돈돈돈돈 거리면 아이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우리 집은 돈이 없는지 우리 집은 가난한 집 이런 게 이렇게 탁 고정인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죠. 혹시 내가 아이들한테 돈돈거리지 않나, 돈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나, 어떤 그런 아이들한테 고정된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라는 그런 돈이 없어 라는 거를 심어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돈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를 부모가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계부 쓰고 돈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쓰고 굉장히 그게 계획적으로 써야 되고 돈이란 건 굉장히 귀한 거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부동산은 이거, 그러니까 뭐 아파트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집 채무는 아파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융자를 끼고 있어.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데 저것도 할부로 지금 몇 개월 지내니까 엄마 아빠가 이만큼 할부로 갚아야 돼. 이것도 빚이야.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수입은 이만큼이고 너희들이 교육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한 달의 규모가 이래.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껴서 써야 돼. 라는 거를 이 집안 전체의 어떤 경제 규모를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해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경제 공부가 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어떤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고 있고 이런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안이 잘 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이제 풍요로워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공유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몸의 가치를 중시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몸의 가치를.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의 이제 미션을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의료진들이 이제 나와서 그 가족의 어떤 건강을 진단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넷이서 나오는데 넷 다 고도비만. 그러니까 원래 유전적인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잘 안 빠지는 집안도 있고 원래 뚱뚱한 집안, 형제도 다 뚱뚱하고 뭐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도비만까지 갈 때는 그런 유전적인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어떤 습관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아들 둘이, 애 둘, 아들,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 자녀 둘이 있는데 다 고도 비만이고 일단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고 TV 보면서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닭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맥 막 이런 거 아이들은 콜라랑 해서 막 치킨 먹고 막 행복해하고 라면 뭐 간식으로 먹는 건 기본이고 막 피자에 막 불막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크푸드 같은 것도 이제 막 먹는 거를 사실 이제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도 비만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들까지 고도 비만으로 만든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동시키고 막 땀 흘리고 애들 막 울면서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몇 개월 후에 막 몸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거 보면서 몸의 가치를 참 중요시 여기면서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거, 운동, 어떤 그런 마음 습관 이런 거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부모가 자녀한테, 그다음 또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계속 같이 독려하고 일깨워주고, 이런 부분이 정말 집안을 잘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걸로, 신선한 거, 야채 뭐 이런 거, 고기 이렇게 먹지, 정크푸드 같은 거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라면은 1년 한 달에 한 번만 먹기로 해. 그게 너무 또 심하면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해. 한 달에 2번만 먹기로 해. 이렇게 막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도 좋은 식생활, 막 식습관 이런 걸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운동해서 몸을 자꾸 만드는 거를 보여줘서, 뭐 몸을 막 그냥 무슨 트레이너가 막 하듯이 막 그렇게는 못 만들지언정 이게 건강하게 막 애고 여고 막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이러지는 최소한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자 간에도 서로 이제 건강하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일단 내 몸부터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로또 맞고 싶으면 로또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받아들었으니까 그 정보를 있는 힘껏 액션, 내 욕심껏 액션으로 옮겨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정말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그럼 TV를 그럼 거실에서 방으로 빼자라든지 야식을 끊자라든지 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가계부를 써야지 용돈을 주겠다라고 뭐 선언을 하시든지, 정말 작은 그런 어떤 액션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작하시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